안녕하세요. 동네 변호사 용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유튜브 댓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브레이브걸스를 알리고 또 다같이 즐기기 위해서 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도 하지만 요즘은 댓글들 보려고 올리기도 합니다. 댓글들 읽어보면 진짜 웃긴 댓글들 많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웃긴 댓글들도 한번 소개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또 제 유튜브 댓글에는 악플이 없습니다. 영상 하나당 보통 100개? 많으면 1000개 이상 댓글이 달리는데 악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브레이브걸스 팬분들이 학생들보다는 성인이 많으시고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팬분들이라 하더라도 욱하는 마음으로 악플을 썼다가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악플러들을 잡고 보면 정말 평범한 우리 주변의 보통인들, 그런 욕설을 썼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경각심을 한번 가져보자는 의미로 악플에 관한 사례 2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작년 6월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아이돌 그룹 멤버로서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A양이고, 가해자는 이런 A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개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아이디를 생성해가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예훼손, 모욕, 공갈 등의 행위를 60회 이상 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변호사는 이게 좀 직업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욕설들이 있었는지 변호사인 제가 당연히 다 봐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대충 볼 수 없죠. 좀 열심히 다 봐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씩 보다 보면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감정이입을 좀 심하게 하는 편이라서 그러면 안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더 막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더 막 제가 화가 나서 얼굴이 막 빨개지고, 상대방이 저를 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그렇게 열을 낼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조금 직업적으로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제 성격이.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 가해자가 A양에 대해서 어떤 모욕적인 말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돈 35억을 주지 않으면 A양을 강간 살인할 것이다, 또는 A양의 가족을 살인하겠다, A양 때문에 나는 가정이 파탄나서 정신병을 얻었고 최근에 A양과 나는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되었다. 그리고 기생충 같은 년, 쌍시욕 아니면 성기를 가지고 하는 욕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A양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참았죠. 근데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법원은 2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A양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다면 그럴 때마다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느 영화배우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온라인에 신문기사가 많이 나왔겠죠. 문제는 그 기사를 본 일부 네티즌들이 삼류인생, 영원히 매장됐으면 좋겠어, 이 사람 연예인인가요? 이것도 연예인이라고? 한심하네, 내가 가서 쳐 때리고 싶네, 아무튼 영원히 빠이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예인과 같은 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네티즌들이 이런 댓글을 쓰는 게 좀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가 충돌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인이라 할지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 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단순한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영화배우 사건에서도 법원은 댓글을 쓴 네티즌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요즘 살면서 처음으로 아이돌 덕질이라는 걸 해보고 있는데, 요즘은 팬문화가 성숙해져서 그런지 뭔가 이상한 댓글이 보이면 다른 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극소수의 몇몇 분들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성인군자와 같은 무결점의 도덕성을 요구하시면서 작은 실수라도 발견하면 막 신이 나가지고 사람을 죽일 듯이 달려들기도 합니다. 물론 대중들의 질타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니까 또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수라는 것이 도저히 용납 불가능한 그런 범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너무 큰 비난보다는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팬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동네 변호사 용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